이유택의 청년희망.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유택 교수님 나오고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유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날씨 추운데 잘 지내셨고요. 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상황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우리 삶 전체 어디서든 이 커뮤니케이션이 모두가 이제 함께 사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상황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 물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 같아서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 맞추어진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제목은 상황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지 또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교수님이 어떤 노하우, 어떤 대안 해법을 제시할지 궁금한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경험하신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전공이 생산 전략이다 보니까 그 공장이라든지 제품을 만드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컨설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한 4년 전에 중국에 가서 배터리 공장에 가서 이제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품질 향상 운동을 하면서 첫날 모든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품질을 향상시킵시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큰 돈을 들여서 컨설팅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얘기를 다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품질을 향상을 우리 공장에 재고가 많으니까 재고를 줄여야 되겠구나. 재고가 줄여지면은 아무래도 코스트,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윤이 더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줄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생산 현장에서 불량품을 줄여야 되겠구나. 또 어떤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품질을 높입시다라는 제가 슬로건을 제시했을 때 모두들 합의했어요. 우리가 품질을 높여야 되겠군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동참을 했는데 각각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정말 현장에서 체감하면서 그리고 또 기업의 성패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도 접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중간 간부 이상들 모여가지고 경영회의를 할 때 최고 진행자분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모두가 이제 이해를 한다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맞장구를 치지만 사실 끝나고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은 받아들이는 게 각각 달랐던 적이 종종 있어요. 지금 아마 비슷한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모든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게임을 자주 합니다. 어떤 게임이냐면요. 참석자 모두들에게 사물을 하나 그려보자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돼지를 그려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들어가 있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종이 한 장과 볼펜 하나를 나눠주고 우리 돼지를 한번 그려봅시다. 왜냐하면 돼지라는 동물을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돼지 끄떡끄떡하고 돼지를 다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돼지를 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들의 돼지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잠깐 할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돼지와 여러분 동료의 돼지 그림을 보셨는데 어떤 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돼지를 웃는 얼굴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화난 얼굴로 그리고 그림 솜씨에 따라서 돼지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두 개의 돼지도 동일한 돼지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각자의 돼지를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각자의 돼지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돼지가 다 다르군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도 제가 A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A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니면 한 문장에 대해서 각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게임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인지를 시켜드리는 것이죠. 그런 게임을 한 다음에 저는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돼지를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했을 때 어떻게 하면 모두 동일한 돼지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은 제가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양한 그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뭐 간단한 예로요. 돼지 그림을 하나를 아니면 사진을 하나를 제시를 하고 그 사진을 가지고 동일한 돼지를 그리자고 제안하는 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다 다른 아이디어, 다 다른 돼지에 대한 생각과 경험과 상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돼지가 그려지죠. 그렇지만 앞에 그 돼지가 뭐 가장 좋은 돼지거나 최고의 돼지는 아니더라도 견본 돼지를 제시를 한다면 모든 분들이 더 비슷한 돼지를 그릴 수 있겠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드라고 그러죠. 가로 세로로 이렇게 오목판처럼 선을 제시를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첫 번째 칸과 여섯 번째 칸, 그리고 위에서 첫 번째 칸과 다섯 번째 칸, 그 안에서만 돼지를 그립시다 라고 하면 사이즈까지 다 동일하게 되겠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스텝 1, 자 1번 스텝으로 선을 다섯 번째 칸에서 열 번째 칸으로 곡선을 그리십시오. 연결시키는 곡선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또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에 M자를 영어로 M자를 쓰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돼지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돼지, 최소한 비슷한 돼지를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도 인식하게 하고 또 그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함께 얻는 그런 게임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꼭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떨 때 이런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 모든 상황하에서 동일하게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란 것은 보다 표준화돼 있고, 예를 들자면은 공장에 가면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동일한 품질과 동일한 규격의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례로 공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면 공장에 라인이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내는 순차적으로 각자 일을 해서 만들어내는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 앞에는 꼭 그 견본품이 되는 물건이 붙어 있거나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그 사진을 보고 동일한 작업을 해서 동일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생산을 하죠.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그 매뉴팩처링 인더스트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인더스트리, 서비스업이 많아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 미래에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표준화되지 않은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준화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실례로 미국에서 가족끼리 오랜만에 휴가를 다녀오는 길에 공항에서 짐들을 체크인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희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긴 했지만 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옆에 비즈니스 클래스 카운터는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카운터에 있는 서비스하는 항공사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코노미 클래스의 손님들을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순서가 됐는데 그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제 가방을 보고서 체크인할 가방을 올려놓으십시오 해서 다 올려놨어요. 그랬는데 저보고 크레딧 카드를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다른 질문도 없이 크레딧 카드에 상당한 돈을 차지를 하고 다시 크레딧 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가방에 짐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추가적으로 요금을 내셔야 되는데 그 추가적인 요금은 얼마입니다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안내를 하는 과정이 없이 저의 크레딧 카드에 상당한 돈을 이미 차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비스 하시는 분에게 이거 제 돈인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 어떤 이유로 차지를 하는지를 안내 설명도 없이 그냥 제 돈을 차지해버렸군요. 이것은 다시 프로세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필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죠. 그랬더니 그 서비스 직원이
이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서비스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대응하자,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대응하자라는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의 케이스를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죠. 결국은 해결을 못하고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해결을 하도록 제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서비스 산업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라이즈된 사회로 변화되는 사회에서 매뉴얼로만 만들어진 대응 방식은, 소통 방식은 적합하지 않겠다고 그러겠죠. 그런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그리고 단순화시켜 보자면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정보를 전달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 생산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우리 생활에서, 그런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매뉴얼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부모님하고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식사하기 위해서 수기를 하든지 아니면 QR코드로 본인 인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기기들을 다루시는데 아무래도 좀 천천히 슬로우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께 그 다루는 방식을 설명하시는 것과 제가 아버님께 설명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에 가면 카카오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텐데 그 애플리케이션의 하단에 보면은 3개의 메뉴가 있을 테고 그 메뉴에서 샵 버튼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단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에서도 익숙하지 않으셨고,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 어머님은 저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스크린에서 버튼을 3번을 누르셨어요. 1번은 이 버튼을 누르고 2번은 이 버튼을 누르고 3번째는 이 버튼만 누르면 QR코드가 나오니 그것을 카메라에 대십시오. 너무 간단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커뮤니케이션이었겠죠. 그 프로세스는 계속 식당을 가면은 리핏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고, 또 스탠다드화 될 수 있는, 표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표준화된 매뉴얼 1, 2, 3번 이렇게 간단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지내다 보면은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새로운 어떤 스타트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런 매뉴얼이나 표준화된 커뮤니케이션 스킬만 가지고는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확히 소통해야 될 것이 그 제한적인 요건들, 그 다음에 장애 요소들, 그 다음에 기존에 가능한 어떤 리소스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포메이션이 공유가 되는 커뮤니케이션에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흔히 하잖아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했는데 그 아이디어 참 좋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아이디어를 내고 나면 제약 조건을 얘기하고 이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에 소통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의 모티베이션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장애 요소와 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미리 알려주고 그런 정보들을 공유한 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면은 그런 소통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합의를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목표가 정해졌고 그 목표를 같이 공유하면서 합의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합의가 안 돼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목표가 공유돼야 된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목표를 누군가가 혼자서 정해놓고 이 목표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식의 소통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소통으로는 제대로 된 소통을 이뤄낼 수가 없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일례로 보면은요, 어떤 벤처회사의 큰 회장님이 그 기업의 미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뭐 쉬운 방법이 이렇게 되겠죠.
뭐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좋은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임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서 모든 직원들에게 이게 앞으로 우리 회사가 나갈 방향이고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소통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회장님은 다르게 소통을 하셨습니다. 모든 임직원들한테 SNS로 메시지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갈 키워드를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제출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회장님은 모든 조직원들로부터 그들이 희망하는 회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갈 단어들을 모두 컬렉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가지고 그룹핑을 해서 그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단어를 선정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사 직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여러분들이 낸 키워드를 가지고 만든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든 비전 스테이트먼트고 우리 회사의 미래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슷한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나왔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 방법을 활용해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들었을 때 모든 조직원들은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내가 만든 비전 스테이트먼트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거기에 더욱더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서로 합의하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참여하고 또 토론해서 목표가 공유된 목표로 인식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케이스별로 잘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는 표준화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공유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가 되도록 합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설명을 했네요. 예. 교수님이 이런 가이드를 바탕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적용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고려해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상황을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나마 요약을 해보면 아마 커뮤니케이션 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 기억했다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